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가 지난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켜 1심 판결을 뒤집겠다는 계획입니다.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준비 서면을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책위원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한 이유는 크게 4가지. 첫째, 교단 파송 이사 제도를 폐기한 지난 2011년 10월 27일 이사회가 위법하게 구성됐으며, 둘째, 이사회 소집 안건의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했고, 셋째, 불교 신자로서 이사 자격이 없는 모 인사가 이사회 결의에 참여했으며, 넷째, 연세대 법인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정관 조항을 개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교단 파송 이사 제도를 폐기했던 지난 이사회는 절차와 구성, 내용면에서 모두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항소심에서는 연세대학교 설립 정신이 그동안의 역사와 정관을 통해 어떻게 구현됐는지 밝히면서 기독교 교단 파송 이사 제도를 폐기한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의 결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즉 예장 통합과 기감, 기장과 성공회 등 4개 교단의 이사 파송권은 정관이 보장하는 권한이라는 점, 불교 신자로서 이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모 인사가 이사로서 결의에 참여했다는 점, 교단 이사 파송 제도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에 준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연세대학교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희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대책위원회는 공식 명칭도 연세대학교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에서 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연세대학교 이사직을 두고 벌이는 자리 다툼이 아니라 기독교적 건화 기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젠 잘 준비해서 다시 우리 연세대학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정신을 그대로 회복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연세대학교 내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월요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연세대 이사파송 교단 임원, 그리고 연세대 출신 목회자와 대책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며 연세대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더욱 강조한 한국교회의 항소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지난 4월 22일에 시리아에서 발생한 2명의 대주교 납치 사건 이후 이들이 하루 만에 풀려났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현지 선교 소식통에 따르면 대주교들이 여전히 풀려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더 선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시리아 북부 알레포 지역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당한 시리아 정교회 요한나 이브라임 대주교와 그리스 정교회 블로스 야지지 대주교가 여전히 피랍된 상태라며 이들이 조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피랍됐다가 하루 만인 23일 풀려났다는 일부 외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요한나 이브라임 대주교의 조카는 크리스천들의 박해가 시리아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삼촌은 시리아의 크리스천들이 이 나라에 남아있을 것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주교 납치 사건 이후 시리아 내에서 무슬림과 크리스천 간의 긴장 상황은 더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랜 혼란 끝에 오는 7월 9일 감독회장 선거를 재개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선거에 대한 협조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감독회장 선거를 앞둔 목회 서신에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용해 오는 7월에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선거가 무사히 진행돼 감리회가 회복되고 새로운 부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정당함만을 내세워 감리회 신앙공동체를 혼란하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하디 선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감리교는 지난 2월로 예정됐던 감독회장 선거에서 김충식 목사의 후보 자격 논란으로 선거를 중단시킨 바 있으며 이번에 치러질 감독 선거에는 논란의 중심이 됐던 김충식 목사를 포함한 4명의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반도 상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현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화협상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한반도 위기 발생 시의 긴밀한 공조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최고조로 치달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까지 이어진 남북관계의 악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긴장 상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북 대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연구실장은 현재의 남북 관계는 대화가 단절됐던 1970년대 이전과 유사하다며 통일에 대한 주도권을 위해 대북 대화와 협상을 추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등 전략을 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70년대에 박정희는 평화통일을 추진하면서 평화통일을 선언하면서 이 고등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하는 것은 비굴 하거나 비겁한 게 아닙니다. 무릎 꿇는 것도 아닙니다. 고등 전략인 것이죠. 김영구 의원은 남북 대화와 협상이 성공하지 못했던 요인은 대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정치 문제, 관련국 간 불신, 대북 정책의 일관성 부재 등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금은 협상 무용론이 아니라 새로운 협상 방법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문제 때문에 협상이 안 됐는가를 보고 이런 협상을 실패하게 만든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협상 방법론을 만들어내야 된다. 포럼에서 한동대 김준영 교수는 미국보다 우리 정부가 대화를 이끌어가겠다는 기본 전제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동북아 다자협력 구상,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가 북한의 선제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대화로 이어질지 알기 어렵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좀 희망사항은 뭐냐 하면 이번에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시키고 그렇지만 대화의 노력은 한국이 이끌는다면 그런 보관이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성공이겠지만 한편 정전협정 60주년을 기념해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한반도 중요 이슈를 다루기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해 그 성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에큐메니컬 평화 컨퍼런스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 YWCA 등의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미국 장로교회, 미국 연합그리스도의교회, 미국 침례교 등 미국 내 교단이 함께해 한반도 핵과 정전협정,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컨퍼런스 후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요 성명서를 채택해 한미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으로 성명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과 주요국들의 대화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일본의 극우 정치인 하시모토 도로 오사카 시장이 2차 대전 당시 위안부가 필요했다는 망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시모토 시장은 오사카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탄이 폭풍우처럼 난무하는 곳에 목숨 걸고 뛰어들어 정신적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집단에게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또 당시의 역사를 보면 일본군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도 위안부를 활용했다면서 왜 일본의 위안부만 세계적으로 다뤄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시모토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극우 성향인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강요를 비롯한 일본 정치권과 국제사회에서도 강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하시모토 시장은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방문했을 때도 미군들에게 성적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성매매 업소를 활용하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려는 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는 테스트 본연의 역할보다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죄부로 보인다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원안위가 기반으로 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방법은 원전의 노화 현상에 대한 평가 항목이 없는 만큼 노후 원전을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며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와 같은 노후 원전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폐쇄 여부를 결정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평가 과정에 대해서는 단기간으로 축소된 평가가 계획돼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한 가운데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공약으로 밝힌 바 있으며 지난 4월 30일 원안위는 공약 이행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취지로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한 도쿄도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은 도쿄도의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하는 워크숍을 열고 도쿄도의 성공 사례를 통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의 다카노 사토시 활동가는 도쿄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의존 비율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다른 방법보다는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시행한 결과 최대 전력 16% 절감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쿄도가 시행한 에너지 절약 정책의 기본 방침은 일명 현명한 절전으로 가정과 중소사업자 그리고 대사업자를 분류해 각 규모에 맞는 에너지 절약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등 한국교회 주요 기관들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총회 기간 활동할 자원봉사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6월 7일까지 준비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서와 출석교회 담임 목사의 친필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위한 실무회담을 북측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개성공단 내에 보관 중인 완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등을 위한 회담 제의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좋은교사운동이 학교폭력 피해자들과 교사들이 함께하는 기도회와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세문안교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메시지와 교육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실천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한국기독교 생명윤리협회가 오는 30일 사랑의 교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동성애를 바라보는 미디어, 교회 정체성으로 본 동성애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계절이 한 달 이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햇볕이 내리쬐면 지면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대기에는 찬 공기가 머물게 되는데요. 따라서 대기는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중북부 지방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밤 늦게 시작돼 새벽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 1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21도, 부산이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밤에는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전국에서 토요일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친 오후부터 주일까지는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